네, 안녕하세요. 백설 굳은 남자 킬리만입니다. 자, 며칠 전에 업비트에서 가두리를 했던 IOST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두리가 한번 나왔으면은 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는 1시간 번호 보도록 할게요. 16일 날 오후 정도 해가지고 IS에서 입출금이 아예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드 불안정을 이유로 삼았었고요. 그리고 17일 날 그 다음날 가서 9시경에 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횡보하고 그리고 18일 날도 9시경에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일간에 해서 한 164%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 와서 이건 가두리 상승이기 때문에 입출금이 열리면은 바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입출금이 열리기 딱 1시간 전에 전부 다 빠지시라고 어? 전부 다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댓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비트에서 입출금을 재개하기 딱 1시간 전에 공지를 했어요. 근데 공지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나가요. 딱 입출금이 열리는 그 시간까지도 가격이 유지되다가 딱 입출금이 열리니까 가격이 그때 가서 하락을 하는 거예요. 84%그 이상의 하락을 했죠. 도저히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은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개미들이 정말 한 군데 차트만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공지사항을 보지도 않고, 그리고 가두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가두리에 대해서 계속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업비트 공지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 나왔던 공지입니다, 이게. IOST 노드 불안정으로 인해서 지난 토요일 날 오후부터 입출금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입출금 지원 일시 중단 후 IOST 시세가 불안정하여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토요일 날 오후에 입출금이 중단되었을 때는 아예 공지가 없었습니다. 공지가 없었고요. 가격이 펌핑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 가서 유의 종목이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가격 펌핑 후에. 업비트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면죄부를 삼는 거겠죠. 분명히 이렇게 입출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면 이때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공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공지가 나왔던 시간이 11월 18일 17시 이 정도 되죠. 자, 18일날 17시면 대충 뭐 이 정도 되겠죠. 두 번의 가격 펌핑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지가 나온 거죠. 작업 다 치고 나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세력에 의해서 작업을 쳤다. 이거 세력도 아니고 쫌생이들이 들 것 같은데 뭐 업비트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추측은 가지만은 그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속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지만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미들이 이 부분에서 왜 못 빠져나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안 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11월 19일 날 3시에 와서 이런 공지가 나와요. iOS 노드 안정성이 확인되어서 2019년 11월 19일 16시부터 입출금 지원을 재개합니다. 자, 이렇게 입출금이 다시 되면은 이것은 가두리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소의 가격이 일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건 이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공지가 나온 것을 확인했으면은 전부 다 빠져야죠. 탈출해야죠. 손실이 얼마든 간에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가격이 높으면은 당연히 떨어지니까 빠져나와야죠. 자, 시간 보세요. 오후 4시에 입출금 재개한다고 3시에 이야기했어요. 1시간 전에. 자, 이 빨간 선 라인에서 지금 공지사항이 나왔거든요. 공지사항이 이거 나오자마자 저는 외부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알람이 떴어요. 떠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겼어요. 탈출하시라고, 빠지시라고. 제가 사라 마라 이런 표현을 전혀 안 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그것을 감내할 그 자신이 없어서 이거 사세요, 뭐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건 뻔한 보이는 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탈출하세요 하고 제가 이제 댓글에다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전 뚝 떨어지겠다. 여기서 뚝 떨어졌어야죠.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입출금이 재개되는 4시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죠. 그 전엔 거래량이 없다가. 세력들은 벌써 여기서 벌써 다 했어요. 가격 올리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다 청산했을 거로 예상이 돼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당할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두리가 되거나 입출금이 안 된다.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은 다른 거래소 가격 시세를 봐야죠. 이 부분에서도. 그리고 입출금 재개된다 공지사항 나왔으면은 당연히 다른 거래소하고 가격 형평성이 맞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빠졌어야죠. 저는 이게 바로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1시간 후에 가서 진짜 입출금이 재개되고 나니까 그때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두리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니까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올라타시는 분들이 뭐 계시는데 뭐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거래소의 그 가격들을 전혀 보지 못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한번 가두리가 나왔으면은 또 가두리가 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가두리를 많이 했던 데가 빗썸 거래소였죠. 그래서 같은 세력들이 뭉쳐 있다고 전 봐요. 그래서 빗썸에서도 가두리 뭐 하나 나오니까 또 여러 개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빗썸 전체 계좌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뭐 가두리가 뭐 생기기도 하고 자,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이시 피싱을 이유로 해갖고 그 모든 계좌를 차단하고 가두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 거래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가두리를 오랜만에 보는데 이 업비트에서 한번 나왔으면 또 업비트에서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정말 가두리가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미리 들어가 계셔야 돼요. 미리 포지션 해 있는 거고 한번 오른 상태에서 여러 번 있을 거다. 이건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가두리를 오랫동안 해놓지 못해요. 지금 분위기상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고 그리고 감독 기관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두리가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못할 거다. 또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당한 거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안 당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입출금이 막혔다. 그런데 가격 펌핑이 심하다. 아니 다시 가격 펌핑이 심한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타 거래소에 있어서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자, 타 거래소 가격 확인하는 것은 코인마켓캡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 서치해서 찾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IOST 찾아볼게요. 이렇게 IOST 찾아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마켓페어를 보세요. 마켓페어. 여기서 마켓페어를 클릭을 하면은 저기 보고된 볼륨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된 볼륨이 있어요. adjust. 이건 뭐냐면은 보고된 볼륨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거래소에서 그냥 거래량을 그대로 이제 보고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보고 볼륨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구라가 많겠죠. 가라가 많아요. 그리고 이건 조정된 볼륨. 이게 진짜 볼륨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볼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라가 많은 그 볼륨 자체는 여기에서 아예 보고를 안 해버려요. 이런 것 자체를. 그래서 일부 거래소 체크하는데 분명히 리포티드 볼륨으로 한 거래소의 순위는 있는데 애드저스트 볼륨으로 하면 아예 순위가 없어요. 아예 보고를 안 해버리는 거죠. 한국에서 유명한 데가 빗썸이죠. 자, 이럴 때 이 애드저스트 볼륨으로 보면은 그 구라에 대한 볼륨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다 정상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가두리를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그냥 보고된 볼륨을 보세요. 아니 둘 다 한 번씩 보세요. 자, 현재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이 순위가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나와요. 리포트드든 애드저스트든 조정된 볼륨이든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제가 18일날 방송한 거에 딱 보면은 이렇게 리포티드 볼륨으로 봤습니다. 조정된 볼륨으로 보면은 이게 아예 업비트 볼륨 자체가 카운트가 안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포티드 된 볼륨으로 그냥 보고된 보고서에 의한 볼륨으로 딱 보면은 업비트가 다른 데보다 가격이 2배가 높아요.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가둘이 끝나면은 이건 그냥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딱 판단 서죠. 이게 펌핑이 되어 있으면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두리가 조금이라도 먹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초단타 할 스탠바이가 계속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한번 상승한 가두리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크게 다칩니다. 자, 영상 밑에다도 제가 이렇게 댓글 했었죠. 오늘 16시부터 ISD 죽음 재개됩니다. 빨리 대응하세요. 자, 이게 댓글 남긴 게 15시 한 2, 3분경에 했겠죠. 자, 앞으로도 가두리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들이 지들 하고 싶으면 하겠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전 13시에 이렇게 공지사항 나왔는데 이렇게 1시간이라 이렇게 탈출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여기서 안 떨어진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차트만 보신 분들은 이게 가격이 막 떨어지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와 다시 반등할 수 있겠네 하고 이제 굉장히 싸네 하면서 또 이제 들어가는 거죠. 7.40까지 막 떨어지다가 지금은 6.980까지 또 떨어지네요. 참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단어이고 힘든 사람한테 큰 용기를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희망이란 단어가 투자 전략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꾸준히 공부하면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알아야지만이 어떠한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보는 거나 그리고 타 거래소랑 비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스스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이 뉴스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업비트도 믿을 만한 데는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업비트 재판이 최근에 있었어요. 11월 19일 날짜 내용이고요. 업비트 내에 법인 계정으로 해갖고 아이디 8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이 업비트 내에 이 계정이 하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검찰에 의하면은 피고인들의 법인 계정 아이디 A씨 암호화폐 원화 1221억 원을 가진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자, 이 계정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현재 있습니다. 1221억 원이 있어요. 실제로는 없는데 그냥 전산으로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계정으로 일반 회원들과 암호화폐 35종을 거래하고 대량 주문도 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 시세를 경쟁사보다 높게 유지하는 봇 프로그램도 썼다. 자, 이것은 일단 검찰 측의 주장이고요. 자, 업비트에 있는 김 팀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산 충전이 아니라 금액 한도 설정을 한 거에 불과하고 아이디 A의 경우에는 두나무가 가진 암호화폐와 원화가 있었으므로 따로 입고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아이디 8을 충전할 때마다 실물 자산이 있는지 살폈냐고 물었더니 두나무가 들고 있는 자산을 확인하는 일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자산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업비트에 실제로 암호화폐나 원화가 입금되지 않고 이쪽에 두나무 쪽에 자산이 있으니까 그냥 전산으로 자, 장부를 그냥 기재를 한 거죠. 안 좋게 이야기하면 조작이고요.
이 부분은 공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자정거래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쪽 업비트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전거래 규모는 항상 균일했다. 즉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상장 초반 전체 거래 대금이 적어 자전거래 비율이 높아 보일 뿐이다. 자전거래는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포커스는 뭡니까? 자전거래가 있었다는 거고, 특히 상장할 때 자전거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상장할 때 대부분 금액 어떻게 돼요? 슉 올라갔다가 거래량도 많아. 그러면 또 개미는 속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털리죠. 어디선가 반등해 주기를 바라겠지 생각을 하면서 역추세 매매를 하면서 카운트 트렌드 트레이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바닥까지 갑니다. 이게 굉장히 일상적이죠. 일상적. 이런 일상 안에 업비트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업비트의 김 팀장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고객을 속일 의도로 자전거래를 한 건 아니라고 강조하셨네요. 호가창을 두껍게 만들어서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암호화폐를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말 투자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증인 말대로면 왜 굳이 자전거래를 했느냐? 김 팀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기에 업비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래소가 잘 된다 싶었을 때 자전 거래를 멈췄어야 했는데 대응이 늦었습니다. 자, 언제는 고객 위해서 했다면서 지금은 거래소를 위해서 했다고 자백을 하네요. 자,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값이 빗썸보다 저렴하면은 ID8이란 계정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자동으로 샀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 팀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언제 구동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업비트 개장 후에 고객이 몰려 비트코인 값도 비싸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자,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IOST 가두리 같은 걸 했을 때 업비트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죠. 솔직히 심증은 많이 가지만은 업비트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분명히 IOST가 입출금이 중단되었으면은 이 친구들이 공지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공지를 안 하냐고요. 그런 책임은 분명히 이 친구들한테 있습니다. 상승 다 하고 펌핑 다 끝났는데 가서 공지한다? 무슨 회사들이 있다이에요. 뭐 여하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개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그런 전략들을 스스로 아니면 그런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의 가두리 펌핑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주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